국민 라디오 알렉산데르 쇠데르베리 지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제7회.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으로 꾸밉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의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소피는 집을 보았다. 여름 별장이 생각났다. 군일라는 소피에게 정원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모란과 작약을 손으로 가리키며 꽃 이름과 이것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다른 땅의 시문이 어떻게 됐는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했다. 나무가 걸릴 수 있는 이런저런 병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식물들의 상태에 자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도 이야기했다. 소피는 군일라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너무 매혹적인 이야기였다. 하얀 나무 의자 저기 좀 앉을까요? 둘은 의자에 앉았다. 마실 걸 좀 가져올게요. 그동안 이거 잠깐 보고 계세요. 군일라는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갔다. 소피는 군일라를 보다가 파일을 열었다. 제일 먼저 본 것은 스페인어에서 스웨덴어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살인사건 조사 보고서였다. 액토르의 이름이 두 줄에 한 번씩 나왔다. 파일에 들어있는 다른 공문서들도 훑어보았다. 다른 살인사건들에 대한 보고서가 몇 개 더 있었다. 더 읽어보았다. 4페이지째 보셨군요. 사건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죠. 서리마다 사진 2장이 나와요. 하나는 시체, 하나는 피해자의 생전 사진이에요.
그녀는 서류를 훑으며 피해자의 사진들을 보았다. 피가 고인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 차 안에서 총을 맞아 머리가 기묘한 각도로 돌아간 남자, 숲속나무에 밧줄로 매달려 있는 양복 입은 남자, 욕조에서 죽어서 몸이 퉁퉁 부른 남자. 소피는 파일을 다시 살피며 범죄 현장 사진은 지나치고 가족 사진들을 봤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남자들. 배경은 제각각이었다. 거의 여행 가서 찍은 스냅 사진이었지만 저녁을 먹는 사진, 바비큐 사진, 크리스마스 파티 사진도 있었다. 남자들은 행복해 보이네요. 아이들도 여자들도. 하지만 남자들은 죽었어요. 모두 살해당한 거죠. 다음 페이지 열어보세요. 헥토르. 헥토르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도 그를 마주보았다. 나예요, 라레스. 군일라 팀장 여전히 자리에 없어요? 좀 더 기다리란 대답과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아니 독후감을 써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낸 자료에 대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런 말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도 좀 해보라고요. 라르스는 긴 메일을 보냈다.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분석 능력을 높이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할 생각인지 격식을 갖춰서 물었다. 거기에 대한 답도 없었다. 철저히 고립된 라르스는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하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저 대화를 원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결국 라르스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네, 그렇죠. 알겠어요. 좀 더 면밀하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세요. 저 왔습니다. 네,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왔어. 나한테 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알려달라고 했나? 예. 제가 어떤 기분인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례한 사람. 원하는 게 뭐야, 라르스?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를 처음 제안하셨을 때 저한테 얘기했던 것들 말인데요. 전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분석하고 가능한 시나리오 구성하고 접근법을 짜는 걸 도울 수도 있고 프로파일링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요. 내근 할 수 있기만 해주신다면. 만약 그랬다면 내가 자네한테 연락했겠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라르스? 왜 경찰에 들어왔지? 돕고 싶었어요. 이 사회 약자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는 말하고 나서 또 후회했다. 군일라는 비판적인 눈길로 그를 보았다. 라르스는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다. 약자를 돕는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멍청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때 기분은 그랬어요. 멍청한 소리. 자네는 큰 조직의 일원이고 세상을 바꾸고 있어. 난 그저 자네가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기만을 바랄 뿐이야. 우린 팀이야. 우린 팀을 이뤄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여기서 계속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 오랫동안 같은 차를 타고 다녔으니 새 차 받아가게. 그리고 다시는 치기 어린 짓 하지 마. 라르스는 무작정 시내로 차를 몰았다. 감정적으로 강간당한 기분이었다. 라르스는 생각하고 느끼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했다. 누구에게 하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결코 듣지 않는 여자, 군일라였다. 그는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곳에서 차를 돌렸다. 아파트는 40평쯤 됐다. 통풍을 좋게 하고
활을 쏠 공간을 만들려고 내부 벽을 거의 다 제거했다. 원래 거실이 있던 자리 끝에 갈대로 된 크고 둥근 관역이 있었다. 주방에 있던 자리에 서서 5발씩 몇 번을 쏘았다. 오디오에서는 1970년대 살사가 흘러나왔다. 흰 나팔 바지를 입은 2명의 터프가이가 스페인어로 남자의 외로움과 가슴이 큰 여자들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5발을 쏜 다음 맥주를 마시다가 위스키로 술을 바꿨다. 그는 계속 활을 쏘았다. 살사를 부르는 남자들, 음악. 위스키가 지겨워져 꼬냑으로 바꿨다. 계속 활을 쏘다가 힘들어서 팔이 아플 때까지 턱걸이를 했다. 소피의 옛 애인, 옌스 이야기다. 소피, 편안한 교회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나요? 작은 요트 항구로 차를 모는 동안 소피는 긴장을 풀어보려고 했다. 목구멍에서 불안함이 치밀어 올랐다. 이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소피는 액토르를 만났다. 그는 부두에 서 있었다. 그에 대해 알게 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평소처럼 그는 자기 식대로 만남을 주도했다. 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죠? 이건가요? 배 위에서 대화 중이다. 소피는 그들을 둘러싼 섬들을 손짓하며 물었다. 액토르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일어서서 좌석 뚜껑 하나를 열었다. 가방을 꺼내 열고는 오래된 가죽 앨범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짙은 녹색, 다른 것은 테두리에 금박을 입힌 갈색 앨범이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다.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했죠. 이 짙은 녹색 앨범의 첫 페이지를 보세요. 이 옷을 잘 차려입은 커플이 로마의 스페인 계단 앞에 서 있죠. 내 아버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요. 긴장을 풀고 있으면서도 몸이 꿋꿋했고 아주 아름다웠다. 수많은 검은 머리 아버지는 액토르 당신과 딱이네요. 그가 10살 때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리켰다. 나란히 서서 인디언 머리 장식을 쓰고 웃는 사진이었다. 저 둘은 삶에서 최고의 것을 얻었죠. 아이도 있고 결혼도 하고 자신들의 평화를 찾았어요. 그런데 난 아직 그러질 못했어요. 액토르는 페이지를 넘겼다. 5살 무렵의 이네스가 인형을 안고 있었다. 액토르는 미소를 지었다. 또 페이지를 넘겼다. 나무 앞에 서서 양옆구리에 손을 댄 자신의 소년 시절 사진을 보자 액토르의 얼굴이 밝아졌다. 앞니가 하나 없었다. 그는 사진을 가리켰다. 집 정원에서 이 사진을 찍었던 게 기억나네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이가 빠졌는데 친구들한테는 싸웠다고 했어요. 그는 웃으며 앨범을 소피의 무릎 위에 놓고 뒤로 기대며 주머니에서 가느다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는 담배 연기를 잠시 폐 속에 머금고 있다가 뿜어냈다. 이때가 더 나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피는 계속 앨범을 봤다. 다른 앨범을 보았다. 액토르 어머니의 사진이 더 있었다. 잔디밭에서 주석 목욕통 속에 있는 새 아이의 머리를 감기는 사진이었다. 행복한 표정이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젊고 머리색이 짙은 아버지가 오래된 석재 테라스에 앉아 시가를 피우는 사진이 있었다. 뒤에는 사이프러스 나무와 올리브 관목이 있었다. 아이들이 파티에서 놀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저기에서 당대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가수, 배우. 난 읽지만 이름은 기억 안 나는 화가도 있었다. 1970년대 중반 테헤란으로 가족여행을 갔던 사진도 있었다. 마드리드, 로마, 코트다주르, 스웨덴과 스톡홀름 군도를 거쳐 앨범은 1981년에서 끝났다. 그 뒤 페이지들은 비어 있었다. 왜 여기서 끝이에요? 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는 사진을 안 찍어요. 왜요?
글쎄요. 아마 더 이상 우리가 가족이 아니게 됐기 때문이겠죠. 그녀는 그가 더 이야기하기를 기다렸다. 우린 가족이 아니라 버텨보려고 애쓰는 네 사람이 되었어요. 남동생은 다이빙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숨어들었고 여동생은 몇 년 동안이나 마드리드에서 흥청망청 살았어요. 난 아버지를 따라 가업을 이었고요. 어쩌면 어머니의 죽음을 제일 못 받아들인 사람은 나였는지도 몰라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달렸으니. 알렉산데르 쇠데르베리 지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이 내용은 소설 악명 높은 연인을 드라마화한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이었습니다. 라디오 소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